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인구 1,400만, 31개 시도, 바로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외적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경기도민이라 할 정도인데요. 이러다 보니 한강 이북의 경기 북부 지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 남부 지역 간에는 동질감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규모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경기 북도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지난 35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연구와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방향과 해법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손경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의 선임연구위원 이정은 박사님과 조송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위상, 두말할 나위가 없이 규모나 내용 면에서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의 어떤 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남북으로 좀 구분해서 별도의 집중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이 다 있는 곳입니다. 도시행정서부터 농어촌 행정까지. 그리고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완전 생활권이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생활 양식이나 평소의 인식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경기도청이 수원에 한 군데 있어가지고 이 서로 다른 다소 이질적인 생각들을 하는 도민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결국 그 각자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그들 책임하에 결과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나왔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조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오프닝에서는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단순화해서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경기 북부와 남부를 구분할 수 하는 기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경기 북부와 남부를 구분하는 거는 한강 수계로 해서 이제 한강 이북은 이제 저희가 경기 북부라고 호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시군이 포진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경의선 축의 고양하고 파주 그리고 경은선 축의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그리고 경기 북동부의 구리, 남양주, 가평 이렇게 해서 10개 시군을 우리가 경기 북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한강 수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김포 같은 지역은 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수계 북쪽에 위치해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사실 그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김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인데요. 사실 김포는 김포공항에서 가까우니까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서북 쪽에 하성이나 통진, 월곶을 가면 바로 개풍이 보입니다. 한강 건너가면 바로 개풍이거든요. 그래서 접경 지역으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도시적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과거부터도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북부와 남부를 구분을 해서 썼는데요. 김포는 그때도 남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이중적인 그 양면적인 지리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 의원님께서는 경기 북부와 남부를 구별을 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분할을 할 경우에 김포는 어디에 속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생활권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주로 고향 지역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북부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많이 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을 어차피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포함 여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그 경기 그 북도, 남도 이렇게 분할하자는 그런 논의가 1987년 네. 그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됐고 지난 35년 넘게 이게 논의로만 이어져 왔고 실현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다라면 뭔가 경기 북도에 살고 있는 분들, 남도에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의제라고 생각해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가 되어 왔을 텐데 네. 어쩐 일인지 35년 동안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이유가 네.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역에서 경기 북부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도라고 하는 그런 뭔가 그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됐던 이유 중에서는 결국 이 분도를 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관한 솔루션에 관한 완벽한 합의가 좀 적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도지사들도 그 재정적 문제, 그다음에 규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분도를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분도보다는 우리 좀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나서 분도를 하자라는 단계론적 분도론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민선 8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특별자치도라는 형태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조 의원님, 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좀 분도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논리적으로는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또 다 동의하시는 또 경기 도민들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반대 목소리가 만약 있다면 어떤 논리와 근거를 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반대 논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찬반 이제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도민들 사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라든가 파주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 경의선 축인데 우리 경언선 축에 비해서는 그 절박함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간다면은 앞으로 사업권이라든가 그 분권 특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면은 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예. 아까 제가 인구 1,400만의 경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한강 수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 북부와 남부를 나누게 되면 북부에 사시는 분의 인구 비율은 한 360만 명 정도, 예.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인구가 적죠. 경제 수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더 큰 격차가 나더군요. 사실상 그 우리나라 1인당 GDP라고 하면 그 국가의 부를 국민 수로 거칠게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인당 GDP가 아니라 GRDP, 지역별 소득, 경제력 같은 걸 측정해 보면 전국 평균의 경기 북부가 한 65% 정도 이렇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수도권에 들여져 있는 수도권 정기 계획법에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전 촉진 지역 내지는 성장 관리 지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산성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없는 이런 규제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군사 시설이 경기 북부 지역, 특별히 의정부를 비롯한 경원축에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 시설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면 그 지역 대부분이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늘 생활하는 화장실 하나 짓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새로운 공장 입지라든지 새로운 생산 시설이 입지가 안 되고 생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점점 떠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은 많은 교통 인프라나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 첨단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유는 북부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 북부 지역이 그동안 희생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 것이 북부 지역 분들입니다. 자, 이 의원님, 이른바 경기 북부 지역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어떤 비극이라고 할까요? 이른바 중첩 규제, 안보 상황 때문에 뭐 개발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동이라든가 또는 북쪽으로는 교통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개척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 거기에 정부의 규제까지 이제 겹치면서 여러 가지 경기 북부가 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또 의문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기 북부의 문제는 분단위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970년대 이후에 그러한 어떤 규제의 틀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1972년에 27km 군사분계선에서 27km를 일괄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었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이제 국방이나 여러 가지의 그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 또 그 한국의 국방력이 많이 높아졌고 한 상황에서도 25km, 2km밖에 줄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분단위 문제 때문에 경기 북부를 그냥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이거나 아니면 그 좌절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수도권 규제는 과도하게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거든요. 그런데 접경 지역은 이미 그러한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과도하게 인구 집중 시설이 밀집할 수 없는데 거기에 수도권 규제를 중첩시켜 놓은 것은 국가정책상의 좀 충돌이고 모순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 경기 북부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의원님,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규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아까 그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북부 지역의 그 1인당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그 울산이 뭐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기 북부를 본다면 42야 정도, 전국 평균의 65% 수준이라고 본다면 경기 북부가 좀 과도하게 그 일단 이런 그 차이가 좀 나고 있지 않느냐.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1인당 GRDP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다. 이런 추이가 더 우려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지표상으로 보면은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가 2001년부터 2018년간을 주요 지표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 북부를 이제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많은 처방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정적으로 조금 더 지원해주고 또 그리고 또 이런 인프라도 깔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요 시설 같은 경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1인당 GRDP라든가 재정 자립도도 경기 북부 지역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은 그동안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을 조금 더 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 북부는
이제 그 개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 못 시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그 지원에 의한 이런 발전 전략보다는 경기 북부의 독자적인 권한하고 재정을 통해서 이제 내생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발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그 앞서 두 분께서 경기 북부의 어떤 재정적인 취약함, 어려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경기 북부 지역이 독립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어떤 경제적 자립도의 어떤 한계 그런 문제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까지 줄어들 가능성.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독립을 했을 경우 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디서 그럼 끌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북부 지역에 대한 이런 세수가 남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북부만을 위해서 따로 지원하는 이러한 시책은 거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균형 특별회계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전국 전 남부 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개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는 아예 제외를 해버린 거예요. 경기도를 남부와 통틀어서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남부와 북부를 독립해 놓으면 북부의 재정 상태는 충분히 저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서도 낙후 정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연천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보다도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라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경기도 전체를 하나로 묶다 보니까 경기도는 잘 사는 곳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특별히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북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를 포괄적으로 도에서 이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경기 북부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 또 개발 정책이든 아니면 주민 복지를 위한 정책이든 하는 데는 항상 남부 지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면 그들이 자기들 책임하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결과도 책임지는 거. 그리고 북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안에 그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던 이런 많은 자연이나 환경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발전 여지는 있다. 물론 당분간 초기 비용도 들어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확보하고 북부 지역의 10개 시군 내지는 김포까지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갖고 있는 각자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활로 방향을 모색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 가능성도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많은 생각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도리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단시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발전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제가 더 부연해서 승경식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은 지금 이 경기 북부의 문제가 이 경기 북부가 못 사니까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지금 OECD에서 최근 20년간 8번째로 크게 떨어져요. 38개국 중에서 8번째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이 탄소 증기가 같은 그런 이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안 벨트와 그동안 경기 남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기존의 이 지역들에 대한 이제 재구조와 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 재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 북부처럼 새로운 그동안 개발이 잠재력이 큰데도 개발이 안 된 곳들을 주한미군 공여지라든가 DMZ라든가 또 한강하고 그다음에 지가가 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인프라 투자, 그동안 안 됐던 GTX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들이 그것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자연히 세수로 연결이 되는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아도 경기 북부 스스로 일정한 정도 시기 동안 투자만 하면은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성장의 그 GDP를 높이면서 그 지역도 잘 사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 의원님, 결국 어떤 지역이 발전하려면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재정적 투자, 국가 발전 전략, 그 체계적인 그런 그 접근법 그런 것도 그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문제들도 많이 화두가 됐고 그동안 꾸준히 경기 북부 지역도 남북을 가로지르는 뭐 철도, 도로망 같은 것들 계속 그 건설이 됐지 않습니까?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약 실현될 경우에 경기 북부 지역만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 대규모 투자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SOC 투자,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 타당성 베이스로 하다 보니 경기 북부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좀 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경기 북부에 꼭 필요한 거, 예를 들면은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맞춤형으로 투자를 할 경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앞으로 경기 북부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도 많이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손 의원님, 그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출퇴근 하시죠? 옛날에 했었죠. 수원에 네. 직장이 있고 제 집이 의정부였었으니까 네. 출퇴근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교통시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경기 북부에서 경기 남부까지 좀 왕래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달라진 그 두 도시의 모습을 좀 그 세심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이점 느끼셨습니까? 사실 의정부와 수원은 원래 19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가 된 데가 인천시였고 그 다음에 수원이고 그리고 의정부는 1963년 1월 1일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1970년대 후반쯤, 80년대 초반 경기도청에 근무를 할 때쯤 보면 수원시청도 지금 팔달산 인근에 구도청 인근에 있었고 수원 도시미래야 시청 인근하고 수원역 근처하고 북문 남문 근처가 다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경기 북부에 있는 의정부와 남부에 있는 수원의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이게 80년, 90년, 2000년대로 가면서 점점 격차가 커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수원은 도청이 있다는 수부도시에 대한 이런 장점에다가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공장, 첨단 산업이 입지하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고 그리고 이 수원 지역은 의정부나 경기 북부 지역에 비해서 철도 그리고 경부선 등 고속도로 교통 인프라가 아주 제대로 발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에 의정부는 사실은 전철도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인프라가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수원이 특별히 이제 발달이 하게 된 것은 제가 보면서는 성균관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의 수원 캠퍼스들이 되면서 인재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고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의정부는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새로운 공장도 들어갈 수 없고 대학도 들어갈 수 없고 군사시설 8개 미군 부대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의 미군 부대가 북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새로운 시설을 확장하지 못하다 보니 의정부나 경기 북부 지역은 그대로 있는데 수원은 계속 앞으로 가니까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저희가 송경식 위원이 과거 출퇴근했던 동선을 따라서 의정부 회룡역에서 수원시청역까지 한번 동행을 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12시 14분 차입니다. 출퇴근은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보통 수원에 8시 반 정도까지 회사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6시 전에 적어도 6시에는 차를 타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보통 5시 이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가능했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깜깜하고 어둡고 그리고 추운 날에는 정말 힘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쩍인 카메라.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노선에 대해서. 회룡에서 타고 그 다음에 도봉산에서 7호선으로 환승을 한 다음에 7호선으로 또 가서 강남구청에서 수원, 인천, 분당선을 다시 타고 가야 수원시청까지 걸리는데 지금 예상 소요 시간은 지금 12시 14분에 회룡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후 2시 27분에 도착할 예정으로 이렇게 시간표는 되어 있네요.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지금 수서역인데 네. 오늘 회룡역에서 타셔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회룡역에서 12시 14분 열차를 타고 네. 도봉산역에서 환승을 해서 아이고. 7호선으로 타고 네. 강남구청역에서 다시 네. 환승을 해서 예. 이 열차를 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앞전에 게 중전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타셨죠? 그 죽전행은 수원시청까지 안 가기 때문에 네. 한 대 보내고 그 다음 인천행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신 게 12시인데 지금 1시 31분이네요. 여기까지 오는 데만 1시간 35분 걸린 거죠? 여기서 근데 1시간 더 가야 되잖아요. 지금 찍히는 걸로 보면 거의 2시 반 다 돼야 수원시청역에 내릴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아무리 빨리 가도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2시간 이내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옛날에 모든 민원 인허가를 경기도청 수원에서 다 하다 보니까 예.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이 많았죠. 그리고 원망도 많았고 왜 가까운 데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분도 얘기가 40년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87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지. 앉아요.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라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드디어 도착했네. 집에서 12시에 나왔고 회룡역에서 12시 14분 차를 탔는데 시간적으로 2시간 반이 더 걸렸네. 와, 멀긴 머네요. 수원이.
의정부하고 수원이 같은 경기도인데 정말 멀긴 머네요. 소녀님, 지금 그 VCR물을 함께 보니까 그 여전히 좀 큰 차이가 외관상으로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짚어주셨습니다만 뭔가 사람들이 살고 싶다 또는 또 살기에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뭔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금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경기 북부 지역은 태생적으로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많은 군사 시설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정부만 해도 바로 철조망 밑에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연천이나 의정부나 동두천이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좀 알려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학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기 북부 지역은 앞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SOC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다운 고속도로가 별로 없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나마 고속도로가 하나 있고 얼마 전 개통된 구리 포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천이나 포천에는 지하철도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도 들어오기 어렵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경기 북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에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GTX C 노선에 대한 조속한 착공과 완공 그리고 양주 포천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7호선의 조속한 착공과 완공 그리고 경기도 순환철도망이 있는데 지금 남양주에서 고양 구간이 끊어져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그 구간이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외선 기존에 다니다 지금 경제성이 떨어져서 중단되어 있는 교외선을 빨리 복원을 하고 그리고 남양주에서 의정부까지 지하철 8호선을 연결하면 순환철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정부나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좀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 중이고 추진 중인 제2 외곽 순환도로도 조속히 개통이 되면 양주나 동두천 포천 지역 주민들도 다소 삶의 질도 향상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보는 북부 지역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그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의지를 많이 피력을 했단 말이죠. 이전에 경기도의 도정을 책임졌던 많은 분들이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가 사실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좀 의지가 좀 높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역대 제가 쭉 봐왔던 도지사님들 중에 지금 김동연 지사님만큼 경기 북부의 분리독립 이름하여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아니 경기 북도에 대한 논의는 도지사님들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주 거론돼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시는 분은 도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역대 제가 쭉 지켜봐 왔던 도지사님들 중에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도지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에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리고 당선된 직후에 취임 전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사무를 인수받고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업무를 기획하는 인수위원회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때부터 특별자치도 업무를 추진을 해서 그 인수위원회 기간인 지난해 6월 24일 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북부청사에서 개최했고 인수위원회 취임 전이지만 그 당시부터 특별자치도 추진 TF팀을 북부청사에 만들어 왔고 취임하자마자 그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가 통과돼서 공포 시행됐고 그리고 경기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단위 부서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북부청사의 제2부지사 소속하에 1월 1일자로 발족이 돼서 거기 단장도 이미 발령이 났고 직원도 발령이 난 것으로 보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도지사가 이렇게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북부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손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차원의 어떤 의지, 그 추진을 위한 어떤 그 의지와 실행력 같은 것들은 좀 구조적으로 좀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는 이게 과연 그 광역자치장 또는 그 경기도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좀 많이 뒤따르는 상황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자, 일단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경기 북도가 아니라 지금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그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그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규정을 그 받을 때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거 국가의 어떤 그 전 국가적인 어떤 관심과 어떤 SOC 지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또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네. 지향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분도와 특별자치도의 차이는 결국 분도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오픈으로 이제 그 개방적으로 열렸었는데 특별자치도는 그 자립적으로 우리 권한을 확대해주면 우리가 스스로 해가겠다는 그런 이 의지가 깔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제주도가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됐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주 가장 그 완벽한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어떤 그 분권 체계를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정도 시스템을 갖췄단 말이죠.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2022년에 특별자치도 설치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국가 주도의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이 이러한 지역들, 강원도, 전라북도 이러한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발전의 그 소외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봤을 때는 경기 북부도 그동안의 대한민국 발전에서 좀 소외된 그늘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성격을 지으면서 분권을 확대해서 발전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도 상당히 외적인 어떤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지금 그 마련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공감대를 얻어갈 수 있는 기반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 의원님, 네.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사실상 성공한 특별자치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국방과 외교 빼고는 모든 전권을 주겠다. 예. 이렇게 그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와 유사하게 예. 많은 권한을 예. 주는 것이 가능할런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상 제주도 모델은 이제 2006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 외교 통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제 자유지대 수준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오늘날에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모델이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종시이고 강원도이고 이제 등 전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은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갔을 경우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통일 한국이 우리 국가 비전이란다 한다면은 제주도보다는 그 파괴력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손 의원님, 자꾸 제주특별자치도를 예를 들게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천혜 관광지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하게 될 경우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어떻게 보면 강점, 좀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관광을 들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강점으로 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 지역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경기 북부 지역도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쟁과 분단, 서로 대결의 상징이었던 DMZ가 지난 70년 동안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평화와 화해와 교류 그리고 상생 발전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환경학자들 그리고 인류의 생태 보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보면 우리 DMZ의 브랜드 가치만 해도 약 209조에 이른다라는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경기 북부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임진강 관광단지, 그리고 평화누리 둘레길, 그리고 광릉수목원, 또 여러 조선 왕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유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질공원도 우리 연천에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많은 문화자원과 관광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들이 다만 지금까지 접근성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고 불편하다 보니 서울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러한 관광 자원을 최대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 세계적인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지난 70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 지금 탄소 배출량 감소,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환경이 가장 ESG 경영도 환경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 화두에 맞춰서 경기 북부의 가장 큰 강점이고, 그걸 앞세운다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35년 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거의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과연 본격적인 논의와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우리 이 위원님께서는 좀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앞에 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1년간 경기도에서 연구 영역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을 만들게 되면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여론의 어떤 합의를 이루게 되면 금년 중에 이 법안 제출을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 주민투표 혹은 내부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과 그 법안 제출, 그다음에 주민투표 같은 여론 형성 과정이 금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빠르게 되면 2026년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립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정상의 어떤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고 열심히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사실상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제주 특별자치도나 전북 특별자치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되어야지 주민투표에서 아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민투표가 빠르면은 그 8월이나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러한 주민투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또 특별 법안이 제안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 북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드디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단방제입니다. 중앙이 권한을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7개 시도가 모두 특별자치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이 지방 강력자치단체에 손발을 묶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 특화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논의 중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목표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